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99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의 사회를 보게 된 경희대학교 김미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윤 교수님께서 외부 회의 일정 있으셔서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이스 주체자의 미래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황희곤 교수님께서 지금 협회장을 하고 계신 한국협단체 전문가협회에서 먼저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해 예, 주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 99차 우리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인데요. 다음 주 100회를 앞두고 제가 99차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협단체의 그 현재와 미래, 뭐 이런 타이틀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이긴 씨 보여요? 네네, 잘 보입니다. 오케이,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어, 우리 협단체의 그 여러 가지 변화 요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상, 이런 타이틀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이런 유사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변화된 내용,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음 달 7월 7일 날 또 행사가 있습니다. 같이 겸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은 최근에 우리 특히 그 마이스 환경 변화하고 협단체의 어떤 수요의 변화 뭐 그런 것을 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KSA 포함해서 협단체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스의 환경 변화 협단체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통상 어소시에이션 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컨벤션 또는 전시 포함해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죠. 또 법률적, 제도적 기반도 많이 좀 확보가 됐고요. 또 하드웨어 환경도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 이후, 코비드-19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어 또 우리 디지털 혁신 요구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변화하고 또 우리 기업도 변화하고 우리 개인도 변화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이런 그 주요한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인 협회 단체는 어떠한가 하는 게 이제 제 관심사인데요. 저는 뭐 정확한 제가 어떤 계량적인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의 역량 부족으로 상당한 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협회 단체에 대한 니즈 또는 요구사항은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SG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 포함했어요.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협회단체라는 것은 특히 미국이나 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그 역할이나 가치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학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식 습득, 그 다음에 커뮤니티 친목, 그 다음에 그 분야를 대변하는 애드버커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협회는 보면 크게 이제 네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업종별 단체,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단체, 프로페셔널, 그리고 필란트로피, 자선단체,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비정부기구, NGO, 이렇게 이제 크게 네 집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얘기한 대로 협회 네 가지 기능입니다. 러닝, 날리지, 커뮤니티, 그 다음에 애드보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러닝이랄지 날리지 또는 애드보커시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커뮤니티의 구성, 커뮤니티의 어떤 구축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협회단체 현황을 한번 잠깐 보고요. 최근에 우리 코비드-19의 대응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우리 협회단체에 대해서 찾았던 이 내용인데요. 이 협회단체를 이제 법인과 비법인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를 보면 법인과 비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법인도 보면
우리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법률에 의해서 사립학교, 뭐 의료, 공익법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의 형태이고요. 또 비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비법인 형태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임의단체도 있습니다. 임의단체. 이런 것들도 정부의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까다롭긴 한데요. 이 큰 취지는 뭐냐면 이게 영리 기업하고 다르게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비법인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한테 의도하거나 또는 편향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한이나 어떤 규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협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2018년 기준, 그 뒤로는 통계가 좀 없어서 2018년 기준인데요. 합의 한 3만 5천 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우리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법인 형태,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은 민법의 허가에 의해서 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약 한 2만 1천 개 정도 있고요. 비영리 민간 법인이 약 한 1만 2천 개 정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 등록이 13,000개, 그다음에 지자체 등록이 22,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는 한 34,000개 되고요. 여기에 등록 안 하고 비영리 또는 자발적 단체 합치면 어바웃 한 5만 개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만 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종사원이 2명이라면 10만 명이에요. 4명이면 20만 명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런 비영리 법인이든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상당 숫자가 있다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뭐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일반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영역에 대한 지원이랄지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게 추진 과제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좀 위에가 좀 안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글로벌 비영리 법인들의 추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더니 이거 이제 해외입니다. 봤더니 여기 쭉 나와 있다시피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오프라인 회의에 대한 대안책 마련, 또 타임 매니지먼트, 데이터를 모으고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IT 관련한 기술의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액티비티의 새로운 어떤 마련, 새로운 어떤 그 회의나 어떤 그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또 여러 가지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각종 IT 기술이나 적정한 기술의 도입, 이런 것들이 주로 코비드-19 이후의 과제로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부분인데요. 이건 조금 필란트로피 쪽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운영 재원을 모으는 것, 재무 계획,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종사자의 어떤 돌봄, 그렇죠. 이런 것들, 또는 리더십, 그렇죠. 팀의 동기부여,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원 문제, 그러니까 재원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종사자의 어떤 모티베이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피션시,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국 협회의 날을 2019년부터 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 재작년에 했을 때, 2020년에 했을 때 라운드 테이블에 논의되었던 어젠다 세팅의 과제입니다. 보시면 수익의 얘기, 그 다음에 회원 모집에 관한 얘기들요. 그 다음에 협단체의 인력 관리 얘기, 그렇죠? 또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주로 보시면 수익이나 사업, 회원, 그 다음에 그 협단체 종사원, 인력의 모집, 관리, 유지,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 저희가 제3회 협회에 나섰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국내 협단체의 정체성 요구 방안, 그 다음에 우수 인력을 어떻게 좀 영입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교류의 플랫폼 문제, 또 수입의 어떤 뭐랄까요, 다각화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대응에서 어떻게 하면 협회단체가 제대로 대응할 것인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덴티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인력의 어떤 유입 부분,
정보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의 다각화, 그 다음에 대정부 애드보커시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사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변화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 시장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회원과의 지속적인 접촉 관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대정부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회 성공의 운영의 성공 요소는 산업 그 자체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역할 분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예가 미국의 ASA, 미국의 협탄체 전문가협회입니다. 자, 여기서 주로 주장하는 것은 파워 오브 A인데요. Association Advance America입니다. 협회가 미국을 끌고 간다 할 정도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SA를 좀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그러면서 미국의 협회 단체를 이끌고 있고 또 전 세계의 협회 단체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어떤 뭐랄까요 어떤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제시하는 것이 ASA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ASA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 협탄체의 성과 같은 거 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DP 기여가 1,000억 달러 이상 되고요. 조세 수입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협단체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 코어 PCO 또는 AMC라고 해서 협회에 전문화된 그런 기업들 또는 우리 PCO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협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또 협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MC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AMC에서 협회 운영 전문회사의 전문가를 우리가 CAE라고 그래요. Certified Associate Execu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AS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컨벤션에서 우리 특히 컨벤션은 CMP나 CAM, 그 다음에 전시는 CM인데요. 미국은 이런 자격증을 능가할 정도로 가치 있고 인정해준 자격증이 바로 CA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KSA 사무총장이었던 우리 조계트 사무총장께서 수년 전에 이 CA 자격증을 아시아 유일하게 땄고요. 최근에 작년에 우리 호주에서 한 다섯 분이 땄습니다. 그래서 이 AMC의 역할은 협회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협회 운영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AMC. 그래서 앞으로 막 이런 식의 역할이 우리 CA 포함해서 이 AMC로의 어떤 발전이 협단체의 미래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여러분 우리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 또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같은 경우에도 협회나 학회, 학술 단체가 중심돼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유명 컨벤션,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그 협회나 학회가 중심돼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 성공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특히 우리 컨벤션 쪽에서는 우리 협회 학회의 어떤 행사 운영을 PCO가 운영합니다만은 이런 그 PCO의 단순 운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행사를 만들어가고 또 그 행사를 주최하는 협회 학회를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PCO가 어떤 협회 학회와 파트너십 형태로 또 컨설팅 같은 걸 통해서 같이 협회 학회를 발전시켜서 결국은 그 분야를 더 디벨롭 시키고 또 글로벌화 시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약간 이론적으로 얘기해 본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협회 학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대리인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정보의 어떤 불일치 이런 부분을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참 제안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역할의 정립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협회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융복합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도출이 되죠. 그럼 결국은 우리 의견의 주된 우리 그 대상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기업이나 그죠. 그래서 이런 정부와 기업의 의견의 어떤 뭐랄까요, 뭐 마찰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입지를 제어하시는 역할, 그죠? 애드보커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협단체 해야 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글로벌 행사의 키플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전시 컨벤션 부분은 뭐 이카나 우피나 지금 행사가 IMX 같은 데서
글로벌 협회 단체에 동맹을 맺어서 최근에 지속 가능성 또는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어젠다를 세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 표준 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ISO도 국제적인 협회이고요. 특히 IT 분야의 대표적인 회체가 IEE라는 단체입니다. 이것도 미국의 36개의 전기전자협회가 참여를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표준 관련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유사 단체의 IEE의 커뮤니케이션 파트 한국중앙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 60개 학회가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 협회나 협회의 많은 그 회원이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ESG 노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혼자가 하기 힘든 이런 역할들을 협단체 차원에서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중국 정부가 협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글로벌화를 엄청나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ISO 같은 데도 지금 모든 그 각종 그 총회나 회의에 중국의 참가자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념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이 협회나 단체는 그런 이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열한 협력하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휴 활동을 하고 있고 글로벌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죠? 이건 제가 2020년에 갔던 호주에서 개최했던 AIM이라는 그 유명한 글로벌 그 우리 마이스 관련한 박람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PCMA랄지 유명한 국제 관련한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견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그 AMC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AMC라는 협회 전문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는데 같이 한번 보여줬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스미스 버클린하고 MCI 그룹입니다. 스미스 버클린은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AMC 회사고요. MCI는 글로벌화한 그런 그 협회 단체를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유럽 베이스의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국내에서도 꼭 그 AMC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는 많은 협단체의 코어 PCO 역할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협단체의 코어 PCO, 다시 이야기하면 협단체의 역할 중에서 각종 행사, 컨벤션 포함해서 각종 행사를 주도적으로 그 핵심 파트너, 주로 PCO나 PU겠죠. 같이 오랜 기간 같이 갈 경우에 그 행사는 잘 됩니다. 저는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매일경제 세계식 포럼도 그러고요. 또 세계유방학 GBC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행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주관 단체와 핵심 PCO가 공동으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행사를 개발하기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은 우리 국내가 AMC까지는 아니지만은 점차 코어 PCO 역할을 인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코어 PCO가 확장이 되면 AMC, Association Manager Company로 저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사례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마이스 쪽이니까 국내에 잘 되는 컨벤션 또는 전시회를 보면 대부분 상당히 그 협회나 학회가 마이스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의료기기협회가 중심이 된 TMS 전시회예요. 물론 여기에는 ENEX라는 민간 주최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의료 관련한 협회들 또는 학회들이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또는 정보산업 쪽을 대표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어 있고요. 또 지난주에 마친 우리 심토스 전시회라는 한국공작기계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공작기계협회도 이 심토스 전시회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협회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덕분에 심토스도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커졌고요. 또 그 덕분에 우리 공작기계협회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정도에 주요 우리 그 뭐랄까요 그 전시회에 대해서 주요 주최사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 특히 온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발전시키려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려는 노력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 한국협단체 향후 과제 이렇게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에 KSA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한국협단체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협회나 학회 같은 협단체에 거기에 소속해 있는 풀타임 잡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회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육성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한국의 협단체가 크기 위해서는 그 협단체에 종사하는, 그렇죠? 그 풀타임 종사자나 또는 발런티어나, 그렇죠?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협단체의 어떤 뭐랄까 역량을 강화시키고 위상을 제고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한림대 학원이 중심이 되어서 2014년에 이제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우리 고양시의 좀 지원을 받아서 한국 해피의 날,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데이를 작년까지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3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년 이상 지나고 안 하니까 제법 이제 좀 꼴을 갖추어 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3회 작년 10월에 고양시 소노카모 주스케치했던 제3회 해피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어젠다 세팅 같은 것도 합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수 협회상을 우리 제정을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해봤고요. 저는 앞으로 이 우리 협회 단체에 대해서 코아 PCO AMC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협회 단체 스스로의 어떤 역량 강화, 그렇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위상 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협회도 협회 소유와 경영을 분리, 다시 얘기하면 우리 KS의 전문가와 같이 전문 경영이 도입돼야 된다. 그렇죠? 또 우리 협회 시장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사회 문화적인 아주 다양한 가치 차단해야 된다. 또 우리 회원 스스로가 ESG 활동에 기여하도록 해서 지속 가능성 또는 우리 사회 레거시 같은 창출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서울관광재단 PCO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재단 시스템이 매년 경쟁하고 계약 체결 이 문제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종 협회단체가 지도부가 바뀌면서 운영이 많이 바뀝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우리 주최 측하고 PCO 역할 분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분명히 기업이나 또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우리 협회 단체 특유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요것은 제가 작년에 우리 고향 컨벤션 뷰로에서 했던 GDSM이라고요. 여기에 제가 한번 쭉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그러면 이런 행사를 주도하는 우리 PCO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PCO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PCO가 그냥 행사 대행에 걸칠 것이 아니고 행사의 성과나 또 레거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 사전에 디자인하고 스토리텔링 만들어내고요. 또 이 행사 레거시가 UN SDG라든지 CSR 기준에 맞춰 나가고 또 이런 노력들은 PCO 혼자 다 할 수 없고요. 그 주관사인 협회나 또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얘기를 좀 들어서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정책 전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가치나 활동에 대해서 좀 인식이 제고돼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뭐 저희 KS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협회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통계, 조사 연구 이런 것이 좀 돼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협회 운영에 적합한 시스템이 좀 개발돼야 되겠다. 그렇죠. 물론 이게 뭐 다른 해외에서 개발되어 있고요. 뭐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협회의 오퍼레이션뿐만 아니고 협회의 어떤 운영 성과랄지 어떤 뭐 뭐랄까요 온라인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개발해봤으면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단체의 전문 기획사, 전문 운영사, 다시 AMC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막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달 7월 7일에 저희 KSA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이렇게 서울시 차원에서의 행사를
협단체를 주도적으로 해서 행사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이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회원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의 제고인데요. 그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 또는 우리 스스로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걸 또 계량화하고 그걸 또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에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참 본 책 중에서 좋은 책이 그 조용민이라고요. 구글 코리아에 다니는 매니저인데요. 이 친구의 언바운드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인데 그게 제가 한마디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제 선거가 끝났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고요. 꼭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이런 그 컨셉, 이런 철학이 우리 협회인들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 마지막 멘트로 그쳐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정리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나라 협회들 중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 신정부에서 보조금 예산을 조정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협회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조정한다라는 게 협회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마, 지금 신정부, 우리 새로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복지 예산 또는 재난지원금 같은 걸 많이 주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이제 많이 캐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예산을 많이 줄이려는 게 이제 이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벌써 공공기관의 10% 예산 절감 그게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막 이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하지만 물론 예산 자체가 줄 수도 있다라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협회 운영은 예산은 333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스스로 개발하는 예산, 스스로 벌어진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은 그 회비랄지 이런 걸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 3은 후원이랄지 외부의 지원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협단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어도 상당한 재정의 좀 독립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사랄지 아니면 우리 협회의 활동을 인정하는 그렇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업 수익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이 차제에 뭐 예산이 줄 거다라고 우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독자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노력을 해보는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일본의, 모 협회에 갔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협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순간 그 협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어떤 컨셉을 그런 생각을 우리 협회 스스로도 뭐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예, 국내 마이스 지원제가 신규 행사 개발 지향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예. 이 행사 개발을 PCO 단독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규 행사랄지 그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PCO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규 행사를 개발한다는 것은 진짜 물론 뭐 어떤 뭐 일부 단기적으로 지원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행사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어젠다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 어젠다를 보고 참가자를 모집해야 되고, 또 참가자 스스로가 참가비를 내야 되고, 그것으로 행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국내의 그 많은 컨벤션 업체들이 미래의 지향점은 저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허나 그게 이제 당장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원 문제도 그러하고 또 참가자 모집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협단체, 주최 측과 같이 콜라보해서 행사를 같이 개발하고 그러면서 같이 뭐 공동으로 거의 투자 개념으로 파트너십으로 행사를 개발시켜서 나간다면 제가 발표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협단체 입장에서도 자기의 행사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행사를 키움으로써 행사를 소위 말하는 코아피셔가 되겠죠. 투자한 코아피셔도 같이 이렇게 마켓 수익이 늘어나니까 서로 윈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경험한 것은 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떤 협회를 운영했는데 글로벌 협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 직장인들 운영했는데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전문 행사 대행사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키워주겠다. 자신한다는 거예요. 케이스 매니저. 그래서 뭐 그렇게 행사가 넘어갔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행사는 행사를 키우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그 행사의 주관 협단체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역할이 우리 대행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당장 우리의 역량으로 봤으면 조금은 콜라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예, 좀 그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예, 그 중국 글로벌화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그거는 우리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 2010년대, 지금부터 한 5년 전 정도까지, 2010년까지 중국에도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요. 근데 이 협회는 전부 다 중국의 공산당의 컨셉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협회는 대부분 다 중국의 CCPIT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상공회의소 같은 준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CCPIT는 중국 상공회의소 플러스 무역진흥기 우리나라 코트라 같은 게 합쳐져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상당히 큰 기관입니다. 그 기관 산하에서 다 협회를 거의 다 관리를 했어요. 물론 각 그 성마다 따로 있는데 어쨌든 중앙 차원에서 그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중국의 그 협회나 또는 많은 학회도 포함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죠. 이런 협회나 학회의 경우를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중국의 자기들의 일종의 뭐죠? 우리가 그 자기들의 이제 전략에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CCPIT가 움켜쥐고 있던 협회에 대한 관할권을 풀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협회들의 중국 브랜치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했다, 시장을 오픈했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협단체들이 중국에 지사를 내고요. 지금 얘기하는 AS도 마찬가지 지사를 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협회들이 문을 열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협회 종사자도 글로벌하게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는 중국을 못 가봐서 사실 중국하고 뭐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는데 제가 올해 제가 이제 ISO의 TC22A이라고 그게 뭐냐면 관광 서비스 전문 분과위원회인데요. 거기에 제가 2018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직접 오프라인 참가할 때만 하더라도 아예 중국이 멤버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이 우리 거기에 그 멤버, 그러니까 파티시 멤버, 그러니까 정식 멤버가 약 한 85개인데요.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매번 회의할 때마다 10명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줌으로 온라인 회의할 때. 우리 전체 그 플래너리 세션 하면 80명 참가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도 얼마 전에 여기 뭐 우리 윤 교수님 다 참가를 하셨지만은 마찬가지로 엄청 참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ISO는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제정 운영을 위한 그런 국제 기구인데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뉴 프로포즈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는 얘기를 제가 막 이제 주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각 협회나 각 그 학회에 오더를 내렸대요. 글로벌 관련 학회나 협회에 무조건 그 진출을 해라고 오더를 내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얘기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ISO가 유럽 중심 이래서 가보면 중국은 진짜 발을 안 들렸는데 ISO마저도 중국이 완전히 점령 말은 너무 좀 거창하고요.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다른 그 협단체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그냥 뭐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면 좋고 안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의견을 표출도 하고 또 거기서 협회 간에 그러니까 개별 기업 단위는 좀 다르잖아요. 좀 이해관 옮기잖아요. 그런데 협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해나.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영역에서 협회 단체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중국을 빌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주신 걸 종합하면 협회의 자생력 강화랑 글로벌화 예, 정도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외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오늘 뭐 어떤 기사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한국은 지금까지 남북의 분단이온 줄 알았더니 최근에 우리 정치권이 여러 가지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세 개래요. 서로 막 이렇게 삼각처럼 되어 있대요. 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갈등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세대 간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고 또 남녀 우리 젠더 이슈도 있죠. 어마어마한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이다. 어떤 나라보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 우리가 부족국가로 쭉 내려왔는데 우리가 갑자기 그 부가 뭐 1인당 퍼캐피타 GDP가 3만 5천 불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그다음에 또 해외에 대한 영향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5, 60년 동안에 우리의 위상이 너무 높아지고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야. 그런 거 보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다 모여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으쌰으쌰. 아니, 뭐, 국회에 가보면 시끄러워요. 그 여의도가.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그 뭐랄까요, 니즈나 뭐 울분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건 뭐겠어요? 그 해당 분야마다의 뭐다? 협회나 이런 협단체인 거예요. 그게 제3섹터인 거예요. 정부가 아니고 순수 돈을 버는 민간 기업이 아닌 제3섹터인 거예요. 꽃꽂이 잘하는 사람 꽃꽂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갖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심지어 남녀가 갈라졌으면 그러면 남녀 통합 협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무슨 뭐 총각협회도 있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다양한 니즈가 생기고, 그러면 그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협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겠어요, 앞으로? 협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갈등의 상당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복잡한 뭐랄까요, 사회 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셜 코스트를 줄이고요. 그러면서 사회의 신뢰 자산, 그죠? 어떤 우리 신뢰 자산이라는 걸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협회가 해야 되고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컨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서로 공유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전시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독일이 왜 전시 컨벤션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렇죠? 독일은 중소업체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바이어, 내가 어떤 뭐 마케팅 하고 싶다, 내가 미디어 만나고 싶다. 그거는 전시회에서 한다 이거죠. 딱 역할 분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 많은 산업의 구성 요소가 발전하기 위해서 협회 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협회 단체가 하는 컨벤션 또는 전시회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내가 좀 말이 좀 길어지네요. 이렇게 꼰대 모양인데 제부터가 꼰대 모양. 우리나라는 이 뭐랄까요?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그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중간에 허리 기업들이 없는 거라요. 허리 기업들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세계적인 대기업은 알아서 기술 개발하고요. 알아서 다 합니다. 맡긴다 합니다. 밑에 있는 이 중소 영세 기업들은요. 보수할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 기업들을 위한, 그 기업들의 보이스를 담아낼 수 있는 협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뭐죠? 그 사람들이 하는 컨벤션인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마케팅 활동, 누굴 대상으로 전 세계 소비자.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전시회인 거라.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협단체가 제대로 우리 고객, 그죠? 수많은 우리 그 국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의 니즈를, 그 사람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내면 저는 어마어마한 역할이 있다. 그렇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 협단체의 종사자들이 조금은 지금과 다른 어떤 마음가짐과 다른 어떤 자세가,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KSA가 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도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이 시간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좀 그런데 제가 좀, 요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조금 더 좀 해서, 제 발표 내용과 아울러서 그렇게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논의하실 내용이나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면 저도 얘기를 할게요. 예. 뭐라도 질문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가?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은 거 아까 예. 드려가지고, 네, 예. 질문 이제 고 예. 장시간 동안 발표와 질문인데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나이스 디스커버리 99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네, 마이스 디스커버리가 다음 주로 이제 100회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재능 기부로 나와주신 분 너무 고맙고요. 또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신 특히 우리 윤은주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00회를 이제 맞이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앞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한국 마이스에 좀 이렇게 대들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